소담수담의 주제는 뭐였죠, 봉우리? 인생 계획 설계였나? 인생 설계. 인생 설계. 너 화면 안 보고 있더라. 봤어요. 봤는데 그새 까먹은 거야. 인생 설계. 그새 까먹으면 더 심각해 마. 그리고 육각형 인간.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뒤에 얘기뿐이 생각이 안 났다. 배운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금방 영향 받아 보면. 에이 자, 육각형 인간과 팔각형 인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벌써 나올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육각형 인간 그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간의 능력을 따지는 그래프에서 거의 모든 능력이 특출한 사람.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육각형 인간 안에서 이게 이제 응용이 많이 돼서 육각형 뭐 신랑감, 뭐 육각형 신부감 뭐 이런 식의 말까지도 좀 쓰고 있고. 예.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인간. 이게 자기가 육각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거나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비교도 만들고. 예. 뭐 영앤 리치 핸섬 뭐 이거 뭐 몽땅 다 갖고 있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각형 인생이라는 건 제가 이제 썸네일에 올린 건데 그게 인생 설계를 할 때 8가지 변수를 뭐 준비해야 된다는 등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나와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가능한 걸까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근데 그런데 정석을 이해해줘. 왜 자꾸 육각형, 팔각형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까? 그러게.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특히나 저는 이제 그 다른 걸 경험해서 지금까지 온 세대니까 중년에 이른 세대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꼬대 취급 받을 테고. 네. 그냥 뭐 무조건 야 그런 거 없다 뭐 인생 그런 거 없다 그냥 헛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허탈한 얘기고. 허탈한 얘기죠. 적어도 이 정서를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네. 왜 그럴까?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저희 때도 저희 때는 육각형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만점이라는 말이 이제 만점이란 말이 이제 저희 때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전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올백 만점 이런 거 할 수 없었거든요. 애들이 다 공부를 대부분 다 못할 뿐더러.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류층 경쟁은 또 옛날에도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예전에 경기고 서울대 코스는 굉장히 심한 코스였거든요. 경기 중부터 시작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도 되게 힘들었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른바 만점을 받거나 올백을 맞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 당연히 틀려. 네. 그러니까 학력고사 만점 안 나왔잖아요. 저향 평준하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학력고사는 실제로 엄청 어려웠던. 실제로 어려웠고. 본고사 세대 때는 더 말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올백 만점 이런 말이 없었다가 저희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저 어렸을 때도 야 되게 잘하는 애는 올백이야. 기본적으로 국산사자, 올백, 국수사자, 네, 산수, 맞아. 사회, 자연, 이거 올백, 400점 만점. 이게 이제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학년 때의 완벽함의 표준이었고. 벌써 숨이 막혀 오는데. 그 다음에 초에서 중으로 올라갈 때쯤에 이제 애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과목을 잘하는 올수 뭐 이런 개념이구나. 그렇죠. 올수 같은 개념이죠. 근데 왜 그게 어려웠냐면 국산 사자는 가능해. 근데 체육 미술은 안 되거든. 그렇죠. 이 완전 분야가 다르거든. 네. 그건 감성 분야인데. 그 전에 윗세대는 체육 미술을 잘하는 애는 따로 있고 예체능 따로 있는 거고 그냥 공부 잘하는 인문계라고 흔히 부르는 공부 잘하는 거는 그냥 공부 잘하는 거고 이 분리돼 있었거든. 근데 저희 때 이걸 다 잘하는 애들이 뛰어난 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체육도 잘하고 막 팔방미인 뭐 옛날에 쓰던 말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육각형 인간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건 그나마라도 학업 영역이잖아요. 학업 영역. 맞아, 딱 그 분야만. 그러니까 거기에 집안 재력 이런 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육각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죠. 국수사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학력이나 학업의 능력 같은 거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야. 뭐 타고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뭐 집안이라든가, 그렇지, 자산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외모는 타고나는 거지만 이것도 그냥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를테면은 요즘 이 교정 안 하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요. 중산층 이상이 되면 여성분들 고등학교 선물은 대부분 쌍꺼풀 수술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선물. 그러니까 이 외모도 그냥 타고나기만 장동건처럼 잘 타고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정말로 4천만 분의 1의 확률인 거고. 그리고 그 사실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장동건 씨나 뭐 이를테면 그 정성 씨나 이런 분들은 옛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젊었을 때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어. 실제로 정말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정우성, 장동건 둘 다 영화 찍을 때 너 키가 너무 커서 영화 못 찍겠다. 이런 얘기를 둘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결핍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신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그냥 반항아, 공부는 못하더라도 애는 멋있는 예, 뭐 이런 식의 그 기질들이 영향을 미친 거지. 제임스 딘적인 요소들. 맞습니다. 이게 육각형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예. 아니 정우성의 가장 큰 히트작이 뭐예요? 비트잖아요. 근데 비트에서 정우성이 어딜 봐서 완벽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지.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애일 뿐이에요. 결함이죠. 예. 거기 가정도 결함이죠. 거기다가 친구도 다 이상한 애들밖에 없죠. 거기다가 본인이 선택한 인생길도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매력은 결함에서 나온다는 걸 이 영화가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우성의 가장 큰 히트작이 이 영화라는 건 이 영화에서 완벽하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더욱 전설적인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완벽한 사람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절 비트 속 정우성이 그렇게 인기를 끌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시대의 감성은 육각형 인간 이런 거로 선망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오히려 한쪽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나가 있는. 되게 그냥 뭔가 특출한 곳에서 매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또는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이상하게 모든 거에서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까지. 그렇지. 예, 다 1등이길 원한다. 이건 뭔가 변화가 있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나 갑자기 그 사람 정유라? 이게 비슷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육각형이 되기 좋은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 다 낮은 점수. 그렇지. 그렇지. 다 한 0점에서 1점대로 맞추면 되지. 예. 그래. 재력 빵점. 잘할 수 있네. 대신 뭐야 이게 작은 육각형이 되겠지. 작게 만들어야지. 거의 눈의 결정 정도 되겠네. 그럼 나는 한두 개만 내리면 돼. 난 한두 개만 내리면 바로 육각형 돼 나는. 뭘 내리기 뭘 또 있다고? 한 개는 있어, 한 개는. 머리숱. 한 개는 있어. 머리숱 있어. 머리숱. 한 절반 뽑으면 돼. 머리숱. 아씨 더 없나? 지금 봐봐 외모, 성향,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뭘 내릴 게 있어. 아니, 저거 너무 나 이미 육각형이네. 저거에 따르면 나 이미 작은 육각형이야. 이미 육각형이구나. 저 눈금 제일 작은 눈금 육각형. 그러네. 나 6개가 저런 6개인 줄 몰랐네. 머리털 풍성 이런 게 아니라고. 너무 웃긴 게 성향은 뭐예요? 성향은 뭘까? 성품 같은 거. 성품. 무난하면서도 되게 센스 있고 막 이런 것들. 야, 근데 이것도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많네요. 그렇죠. 네. 저것도 남의 눈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학력이나 자산, 직업 같은 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외모, 성향, 집안은 이건 만약에 우리 집안이 되게 좋아, 의사 집안이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 진짜 극보수야. 그러면 누구 눈에는 진짜 집안이 최악인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더 큰 거는 예를 들면 뭐 의사 집안이고 돈도 많고 막 이제 그래.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석 때 맨날 오라 그래. 이러면 안 좋은 집안 되는 거지. 그렇지, 최악이죠. 그러니까 결혼 상도로는 부르자가 좋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계는 내가 그런 대로 뭐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리민님은 양궁 챔피언이래. 골디야. 한가운데 맞히는 거야. 동지들이 많구만. 동지들이 많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6개를 다 채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매력적일까? 외모가 좋으니까 물론 매력적이겠죠. 문제는 이거는 내 관점에서 내가 채우는 거고요. 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육각형이 날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다 채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난 결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육각형은 다른 육각형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젊고 소년급제, 집안에 돈도 많고, 성향이 개판이긴 한데 뭐. 그리고 솔직히 외모도 좀 떨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아? 근데 본인은 육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은 육각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럼 과연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결혼을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믿을까? 하긴 그 진은정 검사 진은정 씨도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해서 정말 한우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반해갖고 결혼한 걸까? 저는 아니라는데 전재산 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육각형의 문제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육각형에는 숨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날 사람은 육각형이어야 돼.
하지만 난 육각형이야. 근데 그 육각형의 숨은 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육각형이 아니래도 좋아해줘야 돼. 그럼 이미 완벽한 게 아닌데? 그게 완벽해야 돼. 그게 완벽한 인간이지. 아 그러면 사실은 숨은 점이지 그게. 성향에서 자기 이득을 따질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뭐야 그게. 진짜 있네. 전 육각형 인재입니다. 육각형이 좀 작을 뿐. 보글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림 속에 얘도 머리숱이 겁나 많네요. 저는 실제로 면접에 나가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할 수 있어. 진짜 거의 지금 하는 육각형 인간이야. 그러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추구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추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육각형이 되기 위해 내가 육각형 인재가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보는데 네. 애초에 불가능한 거나 또는 애초에 이미 그 판이 정해져 있는 싸움을 왜 굳이 다 같이 몰려가서 하지? 그러니까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담론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다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결국 안 되거든. 육각형 인간에서 진짜로 완벽하게 육각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육각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거든. 그리고 가까워진 사람을 원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제 전체 어딘가가 뭔가 이렇게 함몰돼 있는 게 싫은 거야. 네. 그 함몰된 거면 결점이 되는 거야. 6개 중에 하나라도 적잖아? 그러면 5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몰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해버려. 그럼 오히려 언밸런스한 인간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외로 배제되는 거라고. 배제되는 거. 그래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댓글을 달 때 저 사람은 깔 게 없음. 이런 식의 댓글을 쓰는 거고. 그렇지. 저 사람 완벽해. 깔 데가 없어. 근데 사실 깔 데가 없는 게 아니지. 깔 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넘사벽 인간만 인정하겠고 니들은 다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잘난 척해. 그러니까 왜 결국 이 효과예요. 이 효과. 어떤 연예인이 선행했다는 기사 뜨면은 근데 저 사람 이런 거 논란 있지 않나요? 육각형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최근의 젊은 세대의 세태.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실패자니까 그럼 다 실패자지. 그렇지. 네가 뭔데 너도 나랑 똑같은 실패자면서 왜 가르쳐? 그렇지. 이런 어떤 인식 상태가 바로 이 육각형 인간을 좋아하는 그런 심리한테 연결되는 거구나. 수치화된 부분에서 제가 나보다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너도 찾아보면 분명히 함몰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 쓰레기야 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제는 회장이지만 이재용 회장처럼 실제로는 그 사람도 결함이 있을 텐데 자기네 마음대로 육각형이라고 딱 넘사벽 인간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용 지금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정확하게 딱 안 맞고 중요한 건 그 딸내미나 여동생이나 이부진식이라든가 이런 거기 난리치잖아. 이렇게 패션도 좋고 막 외모도 괜찮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벌가 중에 모두도 다가 아니야. 그 중에 외모 빠지는 사람도 있고 성격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언론에 노출된 사람. 그 중에 재벌가 중에 극히 일부나 가능할까? 그것도 노출이 덜 되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다 돼버리면 이제 불가능하겠지. 그렇죠. 신비감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 같은 사람, 공주님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거 외에는 다 뭐 오크들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엘프를 제외하면 0.00002% 정도 되는 엘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오크밖에 없다. 근데 그건 환상이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런데 환상을 그렇게 딱 심어놓고 우린 다 실패자 이렇게 가버린 거구나. 그렇죠. 이게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약간 극우적 성향이나 지나친 능력주의 성향, 저희가 디지털 마로니아나 이런 거 할 때 희두 씨하고 늘 얘기하는 이게 나타나는 것은 배후 심리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잠시 이 중에 한두 개가 좀 약간 살짝 빠져. 이를테면 어렸을 때 나는 이제 외모나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이생망인 거고. 근데 외모나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름 배경은 괜찮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을 얻은 다음에 직업을 갈고 닦아야지. 학력은 직업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로 몰려가게 만드는 거지. 또는 나머지가 괜찮은데 돈이 좀 없어. 그럼 내가라도 뭔가 좀 해봐야지. 코인으로 몰려가든가. 그러니까 이게 왜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빠지면 뭔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막 올인하고 나머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30대쯤 되고 40대쯤 되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지. 네. 아니구나. 내가 빠지는 게 하나가 아니구나.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네. 젠장 이거 누구 때문이지? 문재인 때문인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쟤 때문에 내가 사다리를 못 올라갔어. 쟤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된 거야. 거기다 예를 들면 조국, 쟤는 육각형에 가까운 인간인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비리투성이었네. 알고 보니까 걸렸어. 오독성이 빠졌네. 내로남불 오케이. 딱 걸렸어. 조져. 굉장히 뭔가 패배주의적이고 그러면서 그 패배주의적인 인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약간, 해서 예.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몰락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의 패배감을 자극하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인물 좋은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인물 좋죠. 나이를 드시고 나서도 인물 좋은 걸로 유명했고요.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인물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군대도 특전사 갔다 왔죠. 그렇지. 특전사 간 와중에 또 사법고시 패스했네. 우와, 거기다 말한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아무리 경희대 출신이래도. 도저히 깔 수가 없는 거지. 네. 거기다 인권 변호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씨 뭐야,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금괴를 숨겨놨어. 약점이 있어야 해. 금괴는 약점이 아니지. 강점이지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 되게 약간 우물우물하는 말투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세속적 기준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달변은 아니거든. 스피치로서 약간 단점이 맞아요. 있죠. 예. 이게 이제 살짝 그 경상도 방언에 토대를 둔 말투에다가 원래 성격도 되게 신중한 편이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그 치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발음이 약간 세고.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흉내내면서 그런 식의 결점을 최대한 파고 들어가지고 상대를 뭔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는 보면 막 치매 논쟁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점도 잡기 좋은 게 있죠.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위 그 젊은 그 일베 요 근방에 서식하는 친구들에게 페미니스트는 곧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윗한 남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막 온갖 그 프레임을 뒤집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별점이라고. 네. 그런 아니, 근데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게 그런 인식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6개로 딱 인간의 모든 요건을 6개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러니까 6개를 다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이 6개의 요건으로 사실 확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럼 평가할 수 없는 건데 이걸로 딱 정해 놓고 그것도 아주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여기에 모든 사람을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주술 같은 거네 이게. 그렇지. 그래서 어차피 다 안 될 거니까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예전 이제 위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거든요. 대표적인 김구 선생님이에요. 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팬코나 이런 데 가면 게시물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김구 선생님하고 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비교 우위가 은근히 이승만 쪽으로 가 있어. 왜? 자기네들 기준에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변호사 출신에 뭐 이런 거 있잖아. 현대 육각형 그래. 박사도 했고 뭐 거기다 뭐 바람 핀 것도 약간 그 플러스로 들어가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갖다 놓으면은 이승만 육각형 인간에 더 가까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관직이 뭐야? 이승만은 그래도 대통령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말도 안 되는 악당이 육각형 인간에 더 가까운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각형이 무섭네 여러 가지. 무섭지. 사실 이승만 대통령 그 하와이 독립운동가들한테 막 테러 가하고 막 돈 뺏어오고 막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예. 아무튼 그러면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었네 육각형 인간이. 그러니까 이미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근데 사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벽이라는 걸 사람한테 갖다 대는 것도 너무 웃긴데. 그렇죠. 예. 누구들 완벽한 사람이 이기겠냐고요. 근데 아까 그 팔각형 그건 뭐예요? 그럼 두 개가 뭐가 추가되는 거지? 팔각형 인생. 네. 이거는 또 찾아보면 또 달라요. 그거는 또 달라요? 좀 더 노년까지 생각하는 장기적 인생 설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각형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건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육각형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팔각형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경영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 약간 복합
변수로 뭔가를 판단하는 방법론에서 요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된 거거든요. 예. 이를테면 점수를 하나로 만들면 10점 만점에 뭐 9점 이러면 이제 잘 안 다가오잖아요. 이걸 스펙트럼으로 시키면 또 약간 다가오지. 네. 이걸 색깔로 만들면 좀 더 다가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육각형 이게 뭐냐면 이게 점수들은 각각 있으면 점수를 딱 해서 총합산해가지고 평균 내잖아. 그럼 잘 모르겠거든. 그렇지. 네. 이를테면은 5개는 10점 만점인데 하나만 이를테면은 2점이야. 그러면은 52점이잖아. 네. 이거 6으로 나누면 꽤 괜찮은 점수고. 한 8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9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한쪽이 낮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결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면적 계산법을 써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점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 육각형 면적이 나오잖아. 이 면적으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균형까지 잡혀져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따져요. 이런 게 이제 경제학이나 심리학, 경영학 이런 데서 이제 쓰는 대중적 방법론이에요. 아주 학문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유입된 거야. 일상생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저기 뭐 처세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실용서라든가 이런 데들에 유입되는 거죠.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나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되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존재를 이런 게임 캐릭터 같이 그렇죠. 맞아요. 게임에서 많이 나옵니다. 육각형 평가가. 그러니까 이거 게임 캐릭터에서는 게임은 단순화된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수치화합니다. 그렇지. 스포츠도 단순화된 세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저 캐릭터는 축구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맞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빠. 그럼. 저거는 딱 축구에 한해서 능력을 따져 놓은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건 필드, 그다음에 게임의 룰 이런 데가 있는 상태에서 통하는 방법론이야. 그렇죠. 거기다가 실제 축구 선수는 저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부상 유무. 그렇지. 실제로 가면 안 돼요. 네, 멘탈 이런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뭐 인간성도 중요해.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라는 아주 협소한 분야 안에서도 저 육각형으로는 사실 선수 생활이 안 되죠. 그럼 실제 선수 생활은 심지어 적어가지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게임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육각형으로. 그 나는 이거 MBTI 테스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MBTI도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성격은 뭐 이래가지고 그 성격만으로 아마 육각형 그릴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혈액형보다는 낫지만 그렇지. 혈액형보다 낫다는 것 뿐이지 혈액형도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아니 그럼 전 세계 사람들 성격이 4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MBTI 다 합쳐서 몇 개죠? 봉우리? 몰라요. 16개. 16개요? 네. 몰라. 2를 4번 곱하면 되잖아. 그래요? 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떡 개수도 못 셌는데 뭐. 우리 1주년 때. 아니, 떡 개수 세라는 문제가 아니었어 애초에 수수께끼가. 그래요. 아니, 이게 제가 얘기했죠. 감싸주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세 보면 나오는 거라고. 세 보면. 이게 좁아도 너무 좁잖아 육각형이. 삼각형이라도 좀 만들어. 아니 4개. 방금 욕한 것 같은데. 이 C까지밖에 안 했어요. 욕했어 방금. 아니 2개씩 4개잖아. 갑자기 너무 뜬금없긴 한데. 네. 지난 시간에 저 화양 연화 얘기할 때 제가 욕했다고 그러셨죠. 돌려봤어 집에 가서. 안 했어요. 정확하게 발음했다.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그거는 자신의 주관적 귀가 들리는 거잖아. 이거 바이든 분들은 안 그래. 바이든 날리면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16개. 욕했다는 게 욕한 것처럼 들렸다.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걸 모른다 그래서 봉우리를 여러분한테 봉우리 싫어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우리 싫어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MBTI 16개. 그러니까 이 16개로 과연 사람 성격이 다 표현이 가능해? 과연 같은 INTP, 제가 INTP예요. 근데 양재열 변호사가 INTP일 거예요. 저하고 양재열 변호사가 같은 사람입니까? 일단 한쪽은 재미가 없네.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하지 마.
아마 지금 이게 아직 그 저기 미디어 정거장 나왔으면 저거 안 해주셨을 텐데. 이거 할 정신이 아니지. 하지 마. 이거 안 듣고 사람이 밝아지니까 막 되게 관용적이 되고 막 야, 아이디어도 샘썼고. 아니 이 순간에 PD님까지 심리 분석하시면 안 돼. 너무 잔인하잖아. 확실히 능동적으로 방송이 끝날 거니까. 네.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우리 시사번호니까 9시 한 10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저쪽에 구름이 그냥 잔뜩 껴가지고. 아니 왜 113명밖에 안 받고 끝내버려요? PD 마음이지 뭐 그거야. 그렇지. 일단 봉우리 네. 난 투표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육각형 얘기에 약간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령 결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친구도 내가 얘랑 친구로 지낼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봐야 되는가? 육각형을 만들지 말고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거를 또 이제 그쪽하고 연결시키는 분이니까 이게 꼭 연애 뭐 이런 쪽하고 이제 단순화시키는데 정력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육각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설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육각형 인간 뭐 팔각형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요즘은 뭐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멋에라도 뭔가 멋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못 다다라는 것 같으니까 감히 결혼 시장에도 안 나가는 거야. 연애 시장에도 안 나가고. 아 그게 맞아. 남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평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끌어내는 나까지 게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까일 게 뻔하거든. 그러니 대시도 안 하는 거지. 우리 게임의 특징이 거잖아. 딱 보면은 전투력 나오고. 그럼 안 붙는 게 상수지. 그럼 여기 그 저기 뭐 팀이 얘는 그냥 무조건 이기는 팀이고 여기는 무조건 지는 팀이고 이게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게임할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할 이런 생각조차 안 하지. 그러니까 필드에서 퇴장해 버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방구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을 퍼뜨려요. 야, 그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 그거 덤벼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나만 그러니까 남들도 다 보이는 것 같거든. 이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얘도 뭐 뻔하게 보니까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네. 얘도 찌그러져 있네. 별것도 아니고. 쟨 곧 찌그러지겠네. 그러니까 그 DC부터 해가지고 시작된 일베나 이런 데들 보면 다들 서로 찌질하다고 막 맞아요. 서로 그런 비싸움에서 막 이렇게 깔아 뭉개는 이런 방식으로 낄낄낄낄 되잖아. 퇴장해 있는 상태. 자기 인생을 상대로 그런 낄낄낄낄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랍기는 한데.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물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뭐랄까 설계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그냥 무대책으로 살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운칠기삼이 제일 맞아요. 맞습니다. 전 100% 동의해요. 전 운팔 기 2 정도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된 걸 무조건 운 탓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3을 하고 나서 7이 정말 어땠는지 나중에 가야지 판단되니까. 이게 3이었는지 7이었는지 나중 가서 판단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다. 난 이런 걸 해봐야지. 이런 거 노력해야지는 필요해. 그러나 내가 모르는 굉장히 큰 영역이 있다를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영역이 대부분이야.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육각형을 그리고 있지만 전 세계는 막 32각형, 그렇지. 640각형 막 이렇게 그리는 거죠. 80년체 막 이렇게 되는 거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꽉 찰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건 안 맞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베 팬코 이런 친구들이 가장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자기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잘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도 다 하잘것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체 찾고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스토리를 찾는 거야. 그런 사람들 찾으면 되게 환호해. 와 이런 인간도 있다.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전 세계 몇 명 없을. 그렇죠. 하지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간이 몰락하면 누구보다 좋아해. 왜? 신인 줄 알았던데 이 새끼 인간이군. 이네 이거 나랑 잘 됐다. 똑같네. 그러면서. 떨어져. 야 죽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물론 인격 도야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글 잘 쓰고 옛날 기준으로 치면은 신원서판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4가지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일종의 4대부식 신원 저기 육각형 인간이죠. 신원서판. 신원서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원서판. 좀 재밌게라도 해봐. 신원서판. 몸, 말, 글, 판때기. 역시 실망을 안 시키네. 역시 뭐 우리 최고야. 그러니까 몸하고 판때기는 다르다. 다르죠. 요새 몸짱 얼짱은 다르거든. 판때기는 혹시 상판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상판때기. 몸짱과 상판때기는 다르거든. 네. 와 찢었다. 야 위험했다. 야. 너무 똑똑하게 다 맞출 뻔했어. 마치 일부러 틀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야 너무 똑똑하게 다 맞을 뻔했어. 야 잘못하면 육각형 될 뻔했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더 깨질 뻔했어. 네. 야. 굳이 말하면 신은 몸짱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가짐이야 몸가짐. 몸가짐. 처음부터 틀렸어. 그래놓고 다 맞출 뻔했대. 그러니까 풍채, 풍모 이런 것들. 풍채. 근데 사실 몸가짐까지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말. 사람이 되게 우아한 움직임이 있잖아. 품이 있는 움직임. 그래서 뭐 두루미처럼 움직이고 학처럼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 그렇지. 그리고 뭐 옷을 입혀놨는데 사람이 풍채가 좋아. 옷걸이가 좋다는 얘기거든. 이게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요즘 몸짱이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좋은 거야. 자세가 나오는. 네. 그렇구나. 이건 함부로 흉내가 안 돼. 이게 그렇죠, 문화자본이 그렇죠. 축적돼야지 가능한 거야. 약간 기품 같은 거네. 그 사람만. 그때 우리 헤어지기 심해서 만든 탕웨이 같은 그런 느낌. 탕웨이랑 비슷한 신체 조건의 여성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옷을 똑같이 입혀놨을 때 탕웨이의 분위기가 나오는 여성은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거랑 자신 갈고 닦은 거랑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지 나오는 게 신이거든. 그래서 의외로 신이 맨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이래서 어려워요. 한자 어려운 거지. 너무 많은 뜻이 담겨 있어. 한 글자 안에. 근데 그 글자가 원래 뜻이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맥락으로 그렇게. 글 속에서 그렇게 익히는 와, 거구나. 세상에 뜻도 다른데 맥락까지 읽네. 와, 이래서 한자가 싫어. 그러니까 언서라고 할 때 언서는 말과 이제 글인데 말각으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 단순히 글을 잘 쓴다는 물론 아니지.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지적 능력인데 이 지적 능력이 사태를 읽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러는 것들을 말해. 그럼 판단력의 판인가? 그렇지. 판을 보는 능력이구만. 판때기를 보는 게 판때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대부들의 이상적 인간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육합경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래도 뭔가 낭만이 있잖아. 약간 그리고 인간됨을 보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수치화는 잘 안 돼 이게. 맞네. 굉장히 주관적 평가. 이게 정성적 평가밖에 안 돼. 그 막 딱 봤는데 애가 보니까 뭐 얼굴 생긴 뭐 풍채는 좀 그럴 듯하니 뭐 글은 완전 꽝이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산이니 직업 이런 식으로 세속적 기준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르네. 그러니까 이 사대부적인 나름의 육각형 인간은 사대부적인 완벽한 인간형에 대한 표현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막 현대의 육각형 인간과는 좀 질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시대나 이런 게 있거든. 신원선판이 다 된다고 결혼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잖아 옛날에.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시대 때는 그 시대의 육각형끼리 결혼했어. 그잖아요. 그럼 아예 집안끼리 맺어지는 거고. 또 집안끼리 맺어지다 보니까 신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걔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뭐냐면 배제에 놀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미 안 돼. 하나가 빠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균형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사람이 조금 골고루 갖춰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아. 이거는 고대로부터 이제 고전적인 인간형은 원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인간이거든. 그래야지 중용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요즘처럼 이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애초에부터. 사대부 계급 또는 중간 귀족 계급 이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하고는 좀 풍모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거업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현대에선 좀 달라요. 저는 여전히 물론 균형감이 있는 인간이 필요하다 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아가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결혼할 때쯤에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지. 젊을 때인데. 결혼할 땐 다 이가 빠져 있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좀 더 어리고 이럴 때 무슨 직업을 그때 완성을 해. 그렇지. 네.
직업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30대 40대가 이를테면 자기 직업에서 뭐 좀 잘 나간다고 막 나 얘기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 웃겨 죽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육각형에 직업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웃긴 일이네. 웃긴 일이지. 직업적 성취라고 하는 게 30, 40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네. 나올 수가 없지. 그냥 직업의 전망을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들 굳이 말하면 전문직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전문직 했다고 해서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 꼭 성공한다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20대 대기업 들어갔다 그래서 40대까지 그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20대 대기업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그리고서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요새 그런. 아니면 명퇴 당해가지고 40대 치킨집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치킨집이 실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신원섭판이 됐건 육각형 인간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당대에 그 나이 때 판단을 낼 수 없는 거야. 그냥 지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지. 균형 잡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나중 가서 좀 더 부족함을 메우고 둥글둥글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식의 방향, 지향점이지 어느 단계에선가 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연애할 때 평가된다고? 아이고. 연애는 서로 얼굴에 엄청 분치라고 하는 건데 네. 심지어 다 연기하고 있잖아. 네. 결혼? 에이. 결혼하고 결혼 성공하면 뭐해? 40대 50대 돼가지고 결혼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어떻게 알아? 맞아. 네. 맞네. 소위 이혼율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사자 직업 가진 쪽,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쪽이 이혼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좋아하는 그 우화들이 있는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우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전혀 모릅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가 약간 그 옛날에 팩맨처럼 이가 빠져 살짝 빠져 있는 치즈 피자처럼 한 면이 빠져 있어. 얘는 계속 굴러다니다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하다가 그게 하나에 맞는 애가 딱 만난 거야. 동그라미가 됐어.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그래서 그 빠진 것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완성돼. 이게 인간이거든. 인간이라는 건 누군가와 만나서 그 이가 맞았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결혼관념이에요. 그리고 실컷 이거는 서양의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도 들어와 있어요. 그 혼자서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네. 그렇지. 혼자서는 원래 완성될 수 없는 거야. 그걸 꼭 그 이성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반려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예. 누군가 나는 언제나 부족한 거고 그 부족함은 다른 조각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게 인간과 사회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거든요. 그러네. 되게 좋은 말이다. 아름답다. 이거를 그냥 되게 그 세속적으로 해석하면은 나하고 맞는 짝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걸 찾아다녀야 돼.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천생연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에 대한 비유. 되게 좋은 비유다. 그리고 그게 이성이어도 좋고 현대적인 관점이면 동성이어도 좋고 그냥 친구여도 좋고 그래. 중요한 건 나는 이가 빠진 존재라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그럼.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상대방을 보는 눈도 너그러워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뭔가가 완성이 되는 거지. 빠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약간 교수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혼율이 이렇게나 높이 올라갔고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최근 통계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두 동그라미가 만나면 그냥 동그라미 두 개지 뭐 그게. 그렇죠. 절대로 둘이 맞아 돌아갈 수 없거든. 근데 마치 결혼을 완벽한 상태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절대로 그 뒤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상이 생길지 말지는 도저히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완벽한 상대방을 찾는 거고 결혼을 깨지지 않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너무 효자여도 안 되고 또 너무 패륜 불효자여도 안 되고 너무 착해도 안 되고 친구가 많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찐따남이 좋다 뭐 너드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자기 기준으로 둥글린 거지 뭐. 네. 육각형 만든 거지. 근데 그 육각형이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에 맞춰놓고 보면 그 사람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절대로 완벽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많이 따져서 결혼해서 이혼을 안 할 거면 지금 이혼율이 왜 높아지겠냐고. 지금 아마 한국이 생긴 이래로 상대방의 조건을 가장 많이 따지는 세대일 텐데. 근데 저는 이 비유를 약간 제 비유식으로 좀 바꾸면 이게 이제 자칫 또 잘못하면 이제 톱니바퀴 비유로 바뀌거든요. 네. 톱니처럼 이제 한치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잘 맞아 굴러가는 어떤 관계. 근데 그거랑 아까 그 입 빠진 동그라미는 다른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원래는 다른 재미인데 그렇게 이제 천생연분을 찾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발전시키면
나라는 완벽한 톱니와 나하고 완벽히 맞는 톱니. 그럼 이거네. 이렇게 돼버리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가지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돼 있어. 여기서 이가 빠지면 결함이 돼. 아까 그 우화에서는 이가 빠져 있는 게 원래 나의 본성인데 원래 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게 갑자기 아무하고도 못 만날 결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톱니로 보면 동그라미하고도 못 만나고 정말 이거하고 완벽히 맞춰진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 저는 지금의 육각형 논리가 이거에 되게 가깝다고 봐요. 그거네. 네. 맞아 돌아가고는 싶거든.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육각형 뷰가 맞는 게 육각형끼리 잘 맞으면 이렇게 다다다 돌아가죠. 하고 주기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 회전 주기가 맞을 수 있지. 그렇게 되네. 결국 이 비유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원래 원칙이 맞고 굳이 말하면 저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게 되게 울퉁불퉁한데 모든 존재가 누구나 다 울퉁불퉁해.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국면에선가는 이게 딱 하고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예.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되게 잘 안 맞아도 이게 되게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회전 주기가 비슷해져. 마치 달과 지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처럼 회전이나 공전의 주기가 되게 비슷해거든. 처음에 이게 잘 안 맞으면 삐끗삐끗하면 이게 얘는 일로 돌아가고 얘는 일로 돌아가고 그래. 잘 맞는데 이게 안 맞아. 도는 방향이 안 맞아.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연애나 결혼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맞으니까 만난 거거든. 그렇지. 사소한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사소한 게 뭐가 하나 안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는. 나머지도 다 맞는다고 착각해.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도는 방향이 달라.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제 막 삐걱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이게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잘 맞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려다가 이게 비슷한 방향으로 도는 거지 이제. 그럼 이게 이게 두 번째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연애 또는 오래가는 결혼 또는 오래가는 반려관계. 이게 이제 바로 그 주기를 맞췄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울퉁불퉁한 인간들이 맞아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생겨. 네. 그럼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겠냐는 거야. 완벽하니까 되겠어요? 아니지. 오히려 결국, 너무 완벽한 구나 동그라미는 그 누구와도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같이 돌아갈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스스로 너무 반듯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완벽한 구라는 게. 본인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죠. 누구 뭐 정치인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고 되게 거리가 먼데 본인이 자꾸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게 꼴사나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완벽함을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면 약간 서로 안 맞아서 서로 연마되는 걸 참을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오래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짧게 연애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참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원인이 처음에 상대방의 완벽함을 원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뭐 사람은 누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퉁불퉁하니까 처음에 잘 맞아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른 그런 울퉁불퉁한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같이 돌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그게 우리 일상과 제일 가까운 비유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를 바꿀 수도 있죠. 일부는 메울 수도 있고 일부는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맨질맨질한 것보다 울퉁불퉁한 게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맞추기 쉬운 거지. 네. 맨들맨들만 하면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맞출 수가 없어. 네. 맞아. 근데 튀어나온 게 눈에 보여. 느껴져. 근데 이게 나하고 또 맞춤 맞네.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튀어나온 게 없으면 외려 안 맞춰진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튀어나온 게 필요해. 그래서 외려 더 결함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잘생기기만 했건 뭐 말만 잘하건 또는 뭐 돈만 많건 뭐건 간에. 네. 근데 그러다가 주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안 되고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아무리 맞았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봤더니 내 주기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 방향으로 돌아야만 하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돌고 있어. 안 돼.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게 그냥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바람 피고 뭐 하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 것만큼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다니고 맞아.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막 갈리기도 하고 이러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이렇게 퉁퉁퉁퉁 치고 다녀 어딘가 딱 끼워 맞추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파수의 공명 현상들이 일어나지. 공명을 할 만한 주파수도 못 내는데 어떤 공명이 일어나겠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단파 라디오 어딘가로 쏴야지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쏘질 않는데. 그리고 그 뭐죠? 여성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에게 까칠한데 나에게만 잘해주는 남자. 이거는 약간 나중에 같이 살아보면 이건 단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까칠한 남자가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게 돼버리거든. 예. 이거는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에게 까칠한데 나한테만 친절한 아이고 이거 뭐야?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완벽한 동그라미. 완벽한 동그라미. 우리 띵구리 기자는 참 언제 봐도 귀여워요. 네. 네. 파이팅입니다. 어떻게 저 나이 먹고 저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남편이래. 네. 저분이 한때 육각형이어가지고 깎여서 그래요. 한때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울퉁불퉁했구나. 네.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중에 뿔 한 3개는 깎아버렸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잘 맞았겠죠? 그 울퉁불퉁한 게. 그래서 서로 깎아가면서. 청장님이 나한테 잘 안 맞다 싶으면 그냥 깎였지. 깎아버리셨어요. 네. 네. 세월에 깎인 거 아니에요? 청장님한테 깎인 거. 그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이고. 공개 됐군요. 저 봐요. 딱 맞잖아요. 야, 이제 띵구리 기자가 이제 한 바퀴 돌면 네. 여기 이제 청장님 2바퀴 돌겠네. 네. 수기적으로 보니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 얘기를 딱 맞아. 하시네. 기업이가 있는 정도네. 네. 완벽 이상적이야. 네. 아니면 그냥 청장님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걸 줄 몰라요. 이게 곰 돌리듯이 이렇게. 어쨌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특히나 이게 나이 먹으면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를 전하는 것과 꼰대가 되는 건 약간 계열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많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데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어른이 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꼰대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쓸모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이 얘기도 나중에 교수님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역시 거기가 연마돼본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렇죠. 예. 경험을 해봤다는 거.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길게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고. 네. 첫 번째,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꼰대에 가깝을 겁니다 아마. 네. 그 관계, 두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사람 뼈 때리는 말입니다.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2번째, 내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상대에 대한 설명을. 네. 네. 상대가 갖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막 자꾸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인 것 같아.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형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꼰대입니다. 다행이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봉훈이가 꼰대가 될 나이가 아니야. 야, 넌 아직 나이도 안 됐어. 이게 누군가가 인바이트한 네. 요청한 것에 대한 설명하고 네. 내가 나서서 설명하고 있는 건 되게 다른 문제예요. 물론 가끔씩은 누군가 다 무식한데 나만 알아. 근데 이 무식에 빠져있는 이 사람 지 중생들을 구제해주고 싶어. 구원해주고 싶어. 일종의 복음이야.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럴 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상대방이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또 길게 들여서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상대방이 속으로 비웃는 거지. 이 꼰대 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냥 내 선의거든. 내 주관적 선의에 불과해요. 선의는 상대하고 만나서 객관적으로 뭔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주관적 선의는 없는 것보다 나을 뿐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그래서 누군가가 일단은 적어도 말의 균형에서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뭔가 이 대형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건 역할 분담도 되고 이러는 거긴 하지만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지나치게 말 점유율이 높지 않은가. 이 한 가지. 2번째, 상대에 대해서 굳이 요청되지 않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거 2가지만 딱 따져보시면 그걸 따져보는 그 뭐랄까
그 과정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훨씬 나죠. 훨씬 나지지. 예. 왜냐하면 하다가 잠깐 멈추는 거지. 내가 지금 얘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두 글자로 우유님이 너무 웃겼어요. 뭐요? 난가? 야, 중요한 한 걸음을 디디신 겁니다. 어떻게 두 글자로 사람을 웃기냐? 와, 난가? 도깨비님도 나왔습니다. 헉 난가 나왔습니다. 자, 너무... 여기 이렇게 듣고 난가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맞아요. 예. 아 근데 난가까지 간 것도 일단은 중요한 하지만 진일보하신 겁니다. 예, 진일보하신 거죠. 아 너무 웃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꼰대 되기 싫어서 어린애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뭐 물어봐도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개개인에겐 안 되지. 네. 혼자만 꼰대 돼 있는 거지 이제. 저런 새끼들 말이야.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 꼰대가 돼 있는 거지. 어린 놈들이 뭘 알아? 야 말해준다고 니들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너무 웃깁니다. 아 근데 진짜 동의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진짜 이건 바로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의 비중이 높은데 다 상대방에 대한 거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지. 육각형 꼰대. 육각형 꼰대는 가능하네. 야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할까? 최악이지. 진짜 최악이지. 거기다 또 나를 찝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무시할 수도 없어. 그렇지. 이게 진짜 최악이야. 그게 그 상대가 버티는 건 착하거나 나하고 척지고 싶지 않아서야. 착한 둘 다거나 아니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거나 이 새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야 육곤 그때 젊어 와 진짜 최악이다 진짜 젊은 육곤 젊은 육곤 야 이건 팔곤이지 이러면 꼰대 육각 자신 있답니다 우윤이. 그러고 보면 이 꼰대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한 명 강렬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댓글창에서도 많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우리 근데 3부를 안 해도 시간이 이렇게 된다고? 네, 이제 뭐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육각형인가도 생각할 필요 별로 없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기준 적용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 면에서 좋은 사람인가, 이 면에서 어떤 특출난 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히 약점을 갖고 있는 거. 또 이때 약점을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 막 개 같은 매너를 보여주고 사람도 약점도 있어야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약점의 진상이고요. 그렇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추구를 해야 돼.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놓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영화는 화양연화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다음 영화 얘기하잖아요. 나 또 봐야 될 것 같아. 다음 영화는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말고 원본. 원본 봐야 돼요? 그게 내용이 달라요? 그렇진 않죠?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느껴지는 감성이 조금 다를 거예요. 뭔지 그거 찾아오세요. 원본 찾기가 어려워. 지금 뭐 찾아봐야겠다. OTT는 다 리마스터링 깔려 있어. 이미 저는 본 게 리마스터 버전이라서. 봉우리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 찾아서 보고 와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까먹어서 한 번 더 봐야 돼.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날로그 마로니에가 이제 이 3주 만에 돌아옵니다. 책 출판하셨다고 들었어요? 소설책. 그 서미 작가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간을 하셔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 그건 13일 날 추석 전주 그때로 미룬 거거든요. 또 그 전까지들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한 권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저번에 저기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는 대화를 많이 못 나눠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흥미가 가는 스타일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글을 읽어보고 싶어요. 글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송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는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러시 림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극우파 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있거든요. 그 사람이 현대의 미국 정치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트럼프? 트럼프를 만든. 그렇지. 트럼프 같은 인간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알라적으로도 책이 있네요, 교수님. 트럼프는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게 지금 이제 북펀딩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좀 마지막 교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야, 트럼프는 선택되었을 뿐이다. 펀딩하러 가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책은 읽으면 도움을 요청하실 거예요. 어떤 도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할 만한데
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잡이가 좀 필요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현대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데도 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뭐 예를 들면 해리스도 별로고 트럼프도 별로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되게 쉽게 단순화해서 결론 내리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서담서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는 화양연화, 네, 화양연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고 오시고요. 사실 저는 이 왕가희 감독의 영상 미학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예. 박찬욱 감독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나친 허세가 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허세만 부리다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영화 세계를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허세도 잘하면 스타일이 돼. 그러니까 일평생 허세를 잡으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분은 그거 성공했어, 심지어. 성공했지. 점점 더 규모가 크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해버렸어.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인간이네요. 예. 그리고 저는 장만옥의 치파오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 와우. 자, 그러면 저 다음 주에 화양연화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아날로그 아로니에가 있습니다. 6시 반부터입니다. 6시 반부터입니다. 보러 와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가 있죠, 봉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늘 그렇듯이 해시 라디오. 해시 라디오는 막전마쿠부터 보셔야 더 꿀잼입니다. 막전마쿠에서 이제 그 장군님이 막 떡밥을 뿌리고 본방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것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